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42% 하락한 35,7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전에 LB가 느슨하게 흐를 때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죠. 요 당시 때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당시 때도 살펴봤고요. 이 당시 때도 살펴봤습니다. 이 당시 때 특징들을 보시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눕는 특징을 보여줬어요. 이 당시 때도 V자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눕는 특징. 이 당시 때도 이렇게 V자가 나오지 않고 옆으로 눕는 특징이 있다는 걸 봤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글쎄 내심 이렇게 요런 기울기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승할 때도 요런 기울기로 상승하길 내심 바래 보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옆으로 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락에는 일단 하락이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게 다행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얇은 게 좋아요. 이 당시 때처럼 얇은 게 좀 나온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똥통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빛이 질질질 좀 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하락에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고, 사실 이게 동시효과 때 좀 더 밀려서 약간 통통해졌는데 뭐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얇은 게 나와준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방 경직이 걸려지고 재차 상승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상승 모멘텀이라는 건 이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겠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외부 임상 데이터도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착실히 준비 잘해서 좋은 성과 얻길 간절히 한번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노코박스 임상 이상 완료 소식인데요. 이건 사실 넥사뿐만 아니라 HBS 시스템의 첫 성과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베리스모 인수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었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를 모두 보유한 LB입니다. 1세대는 아필리아가 있겠고요. 2세대는 리보세라님이 있겠고요. 3세대는 이민용에게 유나이트 기술이 있겠고요. 4세대는 베리스모의 KIR 카까지 보유하면서 글로벌 빅파마의 구세금 맞춰 놓았습니다. 아직 바이오 기업의 명패도 못 달고 있는 LB이긴 하지만 그래도 빅파마의 구세금 맞춰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가가 비실하다 보니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리보세라닙도 중국에서 몇 년째 판매되고 있는 걸 지금까지도 울거먹고 있더니 이젠 나노젠 베트남권으로 울거먹으려고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베리스모건으로는 글쎄요, 눈앞에 있는 리보세라닙 NDA 신청 가지고도 이렇게 버겨하고 있는데, 차세대 성장은 좀 뒤로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해라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하나씩 성과물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 노벨상 후보로 화마평이 오르는 칼준 박사 그리고 밀론 박사랑 같이 사업하는 것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같이 사업하게 되었는지는 이렇게 밝힌 바는 없죠, 뉴스상에서. 글쎄요, 나중에 되면 또 인터뷰상에서 이렇게 밝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석학들이랑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 회장 예전 인터뷰를 살펴보시면 결국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 구하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좋은 사람이랑 그리고 또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주가만 놓고 보면은 답답한 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죠. 일단 첫 번째 뉴스, 나노코박스 임상 이상 종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 임상 이상이 종료되었다는 뉴스인데요. 나노코박스에 대한 임상 이상 투여가 일단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예비 임상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좀 약간 주요 이벤트가 있겠네요. 예비 임상 결과를 도출을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게 이어질지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임상 3상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임상 3상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이것도 어떤 거랑 연관이 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2단계 투여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나노젠의 스파이크 단백질 제조합 백신 개발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임상에는 베트남 부총리도 참여했고 가기부 차관도 참여해서 백신에 대한 자신감을 일단 보여줬죠. 그리고 그 이유는 국가에서도 밀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누코박스를 접종한 지원자들은 현재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모두 건강한 상태다. 그래서 나누코박스의 안정성을 일단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백신의 면역 반응과 효능을 계속해서 분석한 후 5월 달에는 예비 임상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임상 3상 설계도 수립할 계획인데요.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예비 임상 결과 그리고 임상 3상 설계. 그래서 지금 속도로 보면은 6월달 정도에 임상 3상이 시작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뉴스를 보시면 9월달에 임상 3상 완료가 목표라고 하는데 살짝 늦어질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노젠은 다국가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국가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가 포함이 될 것 같고, 이제 궁금한 건 우리나라도 과연 포함이 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임상 2상이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임상 2상 예비 결과가 좋다면 지난 뉴스에서도 한번 살펴봤죠. 이미 지난 연말에 나노젠이랑 엘제랑 나누코박스 백신 MOU를 체결을 했고,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 상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여드렸지만 엘제는 나노젠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임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게 작년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임상 2상 완료되니까 했겠죠. 그리고 각종 데이터를 취합해서 국내 임상 신청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관심이 갑니다. 오늘 뉴스는요, 특히 다국가에서 이렇게 임상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만 봐더라도 현재 백신이 사실 급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국인데,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나노코박스 중화항체 생성률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0배에 달해서 현재 나와 있는 여타 백신보다 우수한 중화항체 생성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HBS 시스템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김종원 넥사 대표이사죠. 이번에 새롭게 넥사 대표로 취임을 했는데 단디바이오의 박영민 대표랑 각자 대표에도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디바이오의 면역 증강제가 나노젠이랑 이미 협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백신에 단디바이오의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국내에서 임상을 하면 이게 또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단디바이오 넥사한테는 더 좋은 일이겠고요. 그리고 김종원 대표를 단디바이오 각자 대표 취임시켰다는 건 LB 측 인사를 단디바이오에 취임시킨 것이기 때문에 HBS 시스템 강화, 나노젠이랑 넥사의 협력 강화, 그리고 HBS 시스템의 강화로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 나누코박스로 시작해서 LB 중심으로 묶여있는 HBS 시스템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휘될지 관심이 가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상 2상 완료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사 기술적 분석을 하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넥사 기술적 분석은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 탄력 극대화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은 15,000원 돌파하는 게 그게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넥사뿐만 아니라 LB 관련주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는 그렇게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나노젠으로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사실 몇 년 동안 나노젠이 한국에 상장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 백신건이 걸려있고 백신이 효능이 좋다면 나노젠 입장으로서는 몸값이 현재 가장 핫할 때예요. 자신의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인데 그때를 노려서 아마 상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기의 몸값이 가장 핫할 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와 반면에 사실 이민유믹건도 있지요. 근데 이민유믹은 일단 요즘은 조용은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노코박스 임상 2상 완료, 그리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베리스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건 좀 멀리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직 리보세라님이 출시도 되지 않았고 NDA 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리보세라님이 품목 허가를 받는다면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리보세라님이 위암 말기 그리고 선양암으로 품목 허가를 받는다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적응증 확장이 나오겠죠. 간암 1차 치료제로 올 연말에 탑라인이 발표되고 간암 1차 치료제도 이제 품목 허가 받겠고, 그 다음 더 큰 시장, 이를테면 위암 1차 치료제 또는 폐암으로도 적응증을 확대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서 회사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마케팅 전략, 판매 전략에서 글로써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주요 국가 그리고 비주요 국가로 구분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판매하겠다라는 전략도 아마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리보세라님이 판매가 된다면 매출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역시 지난번에 회사가 밝혔는데 바이오 사업으로 어떻게 구분할지가 그런 과정도 분명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LB는 이뮤노믹한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제권을 발휘를 할 수 있죠. 왜냐? 우호 지분이 51% 이상이니까요. 근데 베리스모도 그렇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스를 좀 보시면 이렇게 경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경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이렇게 그래서 베리스모도 어떻게 지분을 참여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지배력, 통제권을 행사가 가능하고요. 지난번 LSK 바이오파마, 그러니까 엘레바가 되겠죠. 엘레바 같은 경우는 삼각합병으로 LB의 100% 자회사가 됐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실질적인 이익을 LB가 흡수하는 그런 구조로 했는데요. 또 지난번 폴첸 박사한테 리보세라님 중국 그리고 글로벌 권리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레바가 좀 전에 말했던 품목 허가가 나온다면, 그래서 매출이 생긴다면 일정 비율 LB한테 매출로 로얄티로 인식이 되겠죠. 왜냐? 폴첸 박사가 갖고 있던 로얄티를 LB가 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왔느냐? 일부는 현금을 주었고요. 일부는 제3자 배정, 쉽게 말해서 LB의 주식을 주었죠. 그래서 원 개발자도 LB의 미래를 좋게 보는구나 라고 시장에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 정도로 말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김동건 대표도 각자 대표로 LB에 취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LB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종원 넥사 대표도 금융 법학 전공자이긴 하죠. 그래서 여지껏 LB는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지분 투자 내지는 M&A로 바이오 시장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경영에도 참여하겠다라고 오늘 띄워놨으니 이뮤노믹처럼 51% 지분을 보유를 할 건지, 우호 지분 포함해서요, 아니면 엘레바처럼 삼각 합병을 할 건지가 관심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지분 보유를 하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생각에 불과하는 거니까 의미를 가질 필요는 전혀 1도 없습니다. 시비를 발행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유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두 가지는 시비 발행도 그렇고 특히 유상증자는 더 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현재 주가를 보셨지만 지지부진하고 주주들의 반대가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난번 폴첸 박사한테 했던 거나 또는 삼각합병 때처럼 LB가 제3자 배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세계의 석학들도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석학들도 LB의 미래를 좋게 보는구나. LB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미래가 좋겠구나 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까 분할 얘기도 했는데 바이오 분할 이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매출 이후에 현금으로 또 이렇게 지분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베리스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미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거는 없고 그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LB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항암제까지 모두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과겠죠. 1세대 항암제로는 아필리아 1분기 매출, 지난 유럽 애로건인데 사실 이건 아직 발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좋은 때가 되면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세대 항암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현재 바라고 있는 겁니다. NDA 신청. 근데 중요한 거는 NDA 신청이 답은 아닙니다. 최종 목표치는 품목 허가겠죠. NDA 신청은 의미가 물론 있죠.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NDA 신청이 아니라 품목 허가라는 거.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세대 항암제로는 NDA 신청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고 3세대 이민유믹 같은 경우는 이 역시도 조만간으로 보여집니다. ITI-1000 교모세포종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예상이 되는데 임상 2상 마무리 이후에 곧장 상업화가 목표고 조만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조만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세대 항암제죠. 면역세포 항암제 KIR-CAR 카티 세포인데 이게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이니까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 일단 그 전에 밑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밑작업이라 하면 좀 전에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경영 참여를 위해서 어떤 지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참여라든지 그런 거를 아마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베리스모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이제 리보세라닉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크게만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굵직하게 있을 이슈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잠깐만 LB를 공부를 해도 이렇게 좀 파다 보면은 사실 희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희망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당장 주가는 상당히 비실해서 투자자들은 더 지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현재 너무 많이 지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LB가 하나씩 헤쳐나가서 글로벌 빅파마의 이상을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1, 2, 3, 4세대 훌륭한 항암제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를 우리가 투자했다는 자부심도 한번 느끼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는 옆으로 눕지 않고 이렇게 각도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